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연준 인사들의 좀 완화된 발언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기술주들에게 움직임들이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AI 랠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풍이 계속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8만전자에 안착하고 돌파가 시도되면서 개인들이 대탈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드디어 구조대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반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자, 열심히 팔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글쎄요, 뭐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본전 매도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거대 상장사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이죠. 이제 대기업들이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 할 거 없이요, 전부 다 AI를, 이제 품에 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연결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AI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더 서두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자, 4월의 첫날, 희망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3월 달에도 뭐 계좌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잘 진행이 됐는데, 4월 달에는 아마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뭐 기업들 실적들 좋아질 거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시황에 앞서서 한 가지 그 공지사항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침 시황이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에 무리가 좀 돼가지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아침 시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 시황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만우절인 거 아시죠? 네. 이런 거에 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 아이고, 꿀잼! 네. 아침 시황은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꿀잼이니까. 네. 뭐 이거 또 이런 거 속았다고 또 해가지고 또 막 그냥 또 댓글에다 다시고 만우절이래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다들 속아야 되기 때문에 댓글에는 이런 거 절대로 달지 마시고, 다들 속게끔 그렇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미있는 유머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이미 속여 먹었으니까 됐지? 네. 자, 뉴스 볼게요. 아침 시황을 좀 보게 되면, 뉴욕 증시가 더 많이 오른다. 이제부터는 뻥 아닙니다. 네, 진짜니까 잘 들으세요. 자,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강세 추진력이 매우 강해져 있다. 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 5달 연속 월간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5달간 무려 25%나 올랐다.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강했다는 얘기인데요. 뉴욕 증시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수익률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올라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나왔을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퍼져나오는, 그런 상승 기운들이 전체 종목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는 낮은 변동성 속에서 꾸준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PCE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앞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강한 자신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1, 2월 달에 금리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시가
뭐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경기는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 부양이 들어온다. 이것만큼 엄청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왜 올라요? 네, 좋아지니까 오르는 겁니다.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경제 지표들 살펴보게 되시면 이번 주는요. 뭐 특별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은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당장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부분도 아니죠. 일단 당장 월요일날 발표되는 것이 ISM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인데 요거는 이제 47.8에서 48.5로 조금 개선됩니다. 즉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PMI 지표 역시도 52.6에서 52.7로 아주 미세하지만 네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21만 건 예상되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21만 4천 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3.9 이번 주 금요일이죠. 실업률 발표되는데 3.9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4%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 말고도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FOMC 위원들의 연설입니다. 메스터 연설이 2번이나 있어요. 얘는 왜 2번이나 하지?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 연설이 또 목요일 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박힌? 네. 뭐 얘가 또 연설을 좀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 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얘네들은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금리를 뭐 인상시키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회 이상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빠질 건 없고요. 좋은 쪽으로 얘기해 준다면 우리한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번 주에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예상 범위가 2690에서 28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대한 그 갭이 조금 더 큰 상태죠. 그래서 2800을 넘길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셔야 되긴 합니다. 지금이 2750 정도 전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60 하단으로도 60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요. 이 박스를 당분간은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어거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4월 5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게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5조 4,700억. 네, 증권사들의 이제 그 전망치를 보면은 5조 4,700억 나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조 원대였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그 작년에 예상하기에는 3조 원대였죠. 네. 근데 이게 4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다시 5조 원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인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어닝이 약간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젠슨 황이 이제 아주 좋은 평가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물론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납품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겠죠. 뭐 얼마 전에는 CXL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실적이 또 한 가지 이제 주력한 요인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 S24거든요. 이게 그 사전 공개가 되면서 판매량이 엄청났었어요. 저도 샀잖아요. 네, 저도 사전 구매로 핸드폰을 처음 구매해봤는데 와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그 기능을 심었다는 것이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고, 네. 근데 뭐 쓰다 보니까 뭐 그다지 AI를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사진에서 이제 이상한 거 끼어들었을 때 그거 네 지우고 풍경 다시 만들고 하는 거, 와 그 기능은 진짜 멋져요. 저는 아직은 외국은 아직 안 나가봐서 지금 뭐 이제 실시간 통역이나 이런 거 잘 쓸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네 작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삼성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전의 수요라든지 또는 휴대폰의 수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대신증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도체 업종의 실적 기대감과 또 현실 간의 괴리를 확인한 이후에 실적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겠고, 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실적 기대감을 그대로 현실에 반영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실적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을 그대로 달성시켜 준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주가 상황이 뭐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또 실적의 전망치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고평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또 밸류업 관련한 이슈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초안, 밸류업에 대한 초안이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기업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상승을 해준다라면 긍정적으로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나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배당 뭐 1, 2%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이 더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향후 예상되어 있는 경제 지표나 또는 그 FOMC 위원들의 연설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주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실적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만전자를 찍어도 장투를 버티다가 이제 82층 구조대가 와서 탈출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는 애증의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말 21년도에 뭐 그때 특별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증시가 상승하니까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죠. 3,300까지 올라간 지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었죠. 그 마지막 막차로 삼성전자를 많이 탔었죠. 9만원대는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8만원대 매수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만원 올라왔을 때, 이 본전 매도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5만원대, 6만원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4월부터 1년간 계속적으로 5만원에서 6만원 넘어가지 못했었죠. 그 기간이 정말로 사기 좋은 자리였어요. 그죠? 그 기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때 많이 샀으면 좋은데, 자,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슬슬 올라가면서 단박에 8만원 넘겨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종가 기준 88,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날 지난 금요일날은 82,400원을 기록하면서 매우 강력한 상승을 기록해줬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린 사람 없이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들.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물린 사람이 지금 없어야 되긴 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려있으면 안 되죠. 하이닉스 물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매수를 조금씩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뭐 물린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 주가 상황은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팔아먹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냐?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1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요. 1분기 동안에만 외국인들은 4조 8천억을 순매수합니다. 현대차는 2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의 2배가 넘어가죠. 그래서 매수는 압도적으로 1등을 기록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싼 가격대에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공매도를 이용해가지고
가지고 자꾸 싼 가격을 만들고 주가를 안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싼 가격을 만들고자 한다라면 더 싼 가격을 만들려면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죠. 예전에 공매도를 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많이 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개인들은 일단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도 이제 손절 매도를 많이 쳤죠. 지난해에는 이제 반도체 팔고 2차전지 많이들 넘어가셔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를 지난해에 무려 16조 원을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했네요. 네. 야, 이게 되나? 16조 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올해 들어서면서도, 네, 2조 4천억이니까 지금 합치면 18조 원대. 와, 다 손해보고 떠나거나 아니면은, 네, 본전 왔을 때 매도하거나 그 수익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수익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나쁜 거는 저거죠. 팔아먹고 네 작년 여름철 지나가가지고 2차전지 쪽 들어가서 또 3분의 1 토막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것 같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는 지금 521만 명으로 네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나갔고요. 네 소액 주주자들의 어떤 비중도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물량이 좀 빠지는 것은 저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파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네 조정이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더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삼성전자 이야기고 3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다. 3300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삼성전자의 반등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망을 해서 나오는 전략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요즘에는 뭐 AI 이야기 빼면은 할 게 없네. 그죠? AI 반도체 품는 거대 상장사들, 네, 제조사들의 고공행진에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AI를 둘러싸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먹을 것도 안 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연합 얘네들이 지금 합쳐졌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다가 구글 AI 제미나이를 네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구글, 인텔, 퀄컴은 이제 AI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재단을 구성했고 네이버는 삼성전자, 인텔 등과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근데 네이버는 약간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AI 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 칩을 개발하면 더 좋겠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쪽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위협적인 것은 이제 인텔 같은 정도가 되겠죠. 인텔이 이제 미국의 지원을 잔뜩 받아가지고 네 파운드리 쪽으로 키우겠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때 이런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AI는 예전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죠. 어느 쪽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로봇, 네, 자동차, 생명과학, 가전 등등 이 뭐 그 전자 제품과는 모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가 항상 그 위쪽 정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칩, 그리고 이 AI 칩을 구동시키는 HBM 그 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 되든 로봇가 되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갑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 거기다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하게 되면 같이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한테 엑시노트 오토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이 AI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자동차 산업에도 AI 탑재가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AI 반도체 수급 이슈에 대비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미리 사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커지는 거고요.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로 이뤄갈 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고나 이런 것도 확보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산업이 막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깜빡 손 놓고 있다가 이 수요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이버 통신 장비를 AI를 개발 중인 SK텔레콤 뭐 이런 거, AI 로봇을 개발하는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AI 쪽에서 절대 강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AI 칩에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HBM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요렇게만 절대 강자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거 신성 불가침? 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이 진입장벽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절대 강자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장비주, 그 다음에 뭐 소재, 부품, 소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도 뭐 충분히 경쟁 상대를 차지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제조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HBM의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급 과잉은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올해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안 됩니다. 물량이 없어서 안 되고 2025년도에도 물량이 지금 없어요. 그도 물량이 없고 2026년쯤 돼야지 이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공급 과잉에 대한 확률이 늘어난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도체 전공정 소재, 장비, 부품 이렇게 소부장 쪽에 집중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뭐 조그만 종목들 위주로 투자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된다고 하면요,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은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주와 소부장을 다 같이 들고 가야지 된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쉬어가는 타이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생각지 못했었던 업종군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폭넓게 좀 보시고요. 로봇, 자동차 뭐 이런 쪽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전부 다 체크해놓고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전망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팔만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개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다. 개미들이 더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는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좋아. 아시겠죠? 자, AI를 품는 거대 상장사들, 지금 AI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칫 뒤처지면은 아주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AI가 대세인 시장, AI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잠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서 뒤처지면은 대기업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뭐 공급 과잉 현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량이 어차피 다 품절인 상태고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지금 공급 과잉을 뭐 생각하거나 걱정하실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누적시키려면 수익이 손실보다는 더 커야 한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올리더라도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계좌는 망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식 투자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수익은 무한대지만 손실은 100%가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계좌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주식은 아시죠? 그냥 어지간한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뭐 나쁜 주식들이나 없어질 주식들은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좋은 주식들, 또 배당도 잘 주는 주식들, 돈 버는 주식들 이런 쪽에 묻어놓고 장기 투자하게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로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큰 추세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럼 뭐 오르고 내리는 어떤 추세의 주기가 생길 때 그럴 때만 조금씩 네, 정리해 주거나 대응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승장이나 일반적인 장세 속에서는요. 좋은 주식들 가지고 시간만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놀랄 만큼의 수익률을 다들 올리게 되실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 많이 버셔야죠. 네. 자, 4월달 이제 첫날 상큼하게 출발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날 조금 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